안녕하세요. 아두이노를 활용한 사물 인터넷 스마트팜 만들기 4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안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가 컴퓨터와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두이노는 라즈베리 파이와 다르게 운영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는 컴퓨터와 연결하여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두이노는 USB 포트를 통해서 컴퓨터와 연결됩니다. 컴퓨터에서 작성한 소스 코드는 실제로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컴퓨터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와 아두이노 보드가 연결됐을 때 이 둘 사이에서는 직렬 통신, 즉 시리얼 통신을 사용합니다. 컴퓨터가 이용할 수 있는 통신에는 크게 직렬 통신과 병렬 통신이 있을 텐데요. 병렬 통신은 예를 들어 프린터기 같은 그런 작업들이 병렬 통신이고, 어, 시- 이 아두이노는 USB 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시리얼 통신, 직렬 통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컴퓨터와 어떻게 통신을 주고받을까? 자, 아두이노와 컴퓨터가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을까? 아두이노는 컴퓨터와 USB 포트를 통해서 시리얼 통신이라는 유선 통신을 합니다. 자, 시리얼 통신을 한다할 때 아두이노에 포트가 필요하겠죠. 아두이노는 디지털 0번 핀과 1번 핀을 이용을 해서 이 시리얼 통신을 수행합니다. 즉, 0번 핀을 이용해서는 수신을 합니다. 컴퓨터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거죠. 1번 핀을 이용해서는 전송을 합니다. 즉, 아두이노에서 컴퓨터로 신호를 내보내주는 거죠. PC와 아두이노가 이렇게 USB로 연결이 돼서 시리얼 통신을 수행한다. 그랬을 때는 이 핀이 이렇게 아무것도 꽂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핀에 무언가를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시리얼 통신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핀은 뭔가 꽂아 있지 않아도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두이노와 컴퓨터가 USB 포트로 연결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통신 방식에 대해서 초기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직렬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송신하는 측, 보내는 측에서 1초마다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수신하는 측에서 5초에 하나씩 읽어드려요. 그러면 4개가 미스되겠죠. 손실되죠. 자, 전송하는 속도랑 수신하는 속도가 서로 딱 정확하게 일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리얼 통신, 직렬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통신 속도를 맞추는 것이 필요해요. 통신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시리얼 통신 할 거야. 그런데 이 속도로 할 거야. 라고 이 스피드를 서로 선언을 해줍니다. 흔히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코드 중에 셋업의 시리얼 비긴 9600 보드레이스로 통신 속도를 정해서 우리 통신하자라고 누구랑 누구? 아두이노랑 컴퓨터랑 이 속도로 통신하자라고 시리얼 통신을 초기화한 겁니다. 자, 9600이라는 속도 뒤에 그 밖에 여러 가지 통신 방식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가장 디폴트 값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config 4개 변수는 작성하지 않고 보통 9600 이렇게 속도만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시리얼 비긴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시리얼 통신을 위한 초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실질적인 시리얼 통신 입출력은 루프 함수 안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아두이노가
시리얼 통신으로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보내면 그 데이터는 출력이죠. 자, 이 출력 값은 시리얼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출력받을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의 입출력 데이터와 내부 변수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값을 시리얼 모니터로 우리가 출력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함수 중에 시리얼 프린트라는 함수와 시리얼 프린트 l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출력하는 것이 동일한데 ln이 붙었냐 안 붙었냐 차이죠. ln은 이 값을 출력한 다음에 엔터 줄바꿈을 하는 경우이고 ln이 없을 때는 줄바꿈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출력하는 모양을 내가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거나 이걸 사용하거나 그렇습니다. 즉, 이 둘은 어쨌든 시리얼 통신 포트로 데이터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자, 일예로 루프 시리얼 프린트 ln 밸류 이렇게 따옴표로 되어 있는 문자열, 이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고요. 자, 56을 출력하는 거고요. 자, 이걸 바이너리로 출력하는 거고, 뭐 실수,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출력하는 등등으로 여러 가지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시리얼 통신을 이용해서 데이터 출력하는 과정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가 컴퓨터로 보낸 데이터를 시리얼 모니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수행했던 실습 중에 푸시 버튼을 이용을 해서 LED를 켜고 끄는 지금 회로입니다. 자, 버튼을 누르면 LED를 켜고 버튼을 떼면 LED를 끄는 이런 동작을 수행했죠. 자, 이 동작 과정에서 버튼이 눌렸나, 버튼이 떼어졌나, 이 부분을 시리얼 모니터로 컴퓨터에게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까요? 먼저 시리얼 모니터로 데이터를 출력해야 되니까 시리얼 통신을 설정해야 되겠죠? 자, 그걸 위해서 먼저 시리얼 통신을 초기화하는 다음의 코드가 어디에? 셋업 함수에 이렇게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값을 찍어봐야 되겠죠?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자, 어떤 값을 출력하려고 하죠? 음, 지금 버튼이 눌렸나, 버튼이 떼어졌나, 이 value라고 하는 변수 값을 출력하고 싶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는 지금처럼 자, value 값은 이 값이야 라고 이렇게 코드를 두 줄 이곳에 출력을 두 줄의 코드를 이렇게 추가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동작을 시키시면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버튼이 눌렸나 이거는 떼어졌죠? 눌렸죠? 떼어졌죠? 눌렸죠? 이 값을 이런 식으로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통신을 이렇게 게시하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이 구문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시리얼 모니터를 이용한 데이터 입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엔 컴퓨터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는 거죠. 컴퓨터 키보드에서 우리가 어떤 값을 입력을 시키면 수신 버퍼에 일단 저장이 되어 있고, 자, 그 녀석을 읽어드려 할 때 읽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리얼 통신에는 어, 버퍼에 수신받은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주는 시리얼 어베일러블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실제로 읽어드리는 함수로는 시리얼 리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시리얼 리드는 수신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오니까 이 녀석도 역시 읽어온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와 이렇게 할당문이 같이 작성되어야 되겠죠. 읽으라고 했는데 버퍼에 데이터가 없으면 마이너스 1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시리얼 모니터를 이용한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을 이용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데이터를 아두이노는 입력받아서 그 다음에 다시 컴퓨터에 출력하는 이런 과정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리얼 통신을 세팅하고 초기화시키고 자, 시리얼 리드로 시리얼 모니터의 값을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린 값을 다시 출력하는 거죠. 2초 간격으로. 음. 자, 이랬을 때 시리얼 모니터의 입력 창에 A, B, C, D 이렇게 한번 입력시켜 보시고 또는 1, 2, 3, 4, 5 이렇게 입력시켜 보세요. 이렇게 입력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출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B, C, D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시리얼 리드가 A, B, C, D를 읽어드리죠. 자, 그 값을 프린트합니다. 프린트했을 때 A, B, C, D 엔터에 해당하는 이런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1, 2, 3, 4, 5 했을 때도 1, 2, 3, 4, 5 엔터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는 거죠. 자, 이렇게 출력된 결과를 보면 여러분이 생각한 값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A를 입력했는데 65가 출력되는 거죠. 자, 이것은 아스키 코드 값을 출력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아스키 코드 값을 출력하냐면 버퍼에 있는 값을 읽어드리는데 인티저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로 읽어드리는 거죠. 즉 수신 버퍼에 있는 값을 숫자로 읽어드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값을 저장하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 값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 변수의 자료형에 대해서 나는 처음이야. 이런 분은 C, C++ 문법책에서 변수의 자료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하튼 나는 ABCD를 입력했는데 왜 65, 66이 와? ABCD로 프린트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라면 자, 이 앞에 있는 INT라고 했던 자료형을 CHAR이라고 하는 캐릭터, 문자로 읽어드려 하는 캐릭터로 변경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의 자료형만 변경해주면 동일한 실습을 수행했을 때 A, B, C, D 엔터를 치면 A, B, C, D 엔터 이런 식으로 문자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 2, 3, 4, 5 엔터 이렇게 출력됐을 때 엔터 입력했을 때 1, 2, 3, 4, 5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동일한 형태의 출력 값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리얼 통신으로 입력과 출력을 실습해 봤는데요. 회로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시죠? 자, 시리얼 통신으로 LED를 한번 제어해 보는 실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PC에서 1을 입력하면 LED가 켜지고 0을 입력하면 LED가 꺼지는 이런 회로를 구성해 봤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요? 자, 입력을 생각한다면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시리얼 통신이 필요하고, 자, 입력을 받아요. 시리얼 리드가 필요합니다. 시리얼 리드를 입력받아서 지금 변수가 준비되어 있죠. 자, 수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돼요? LED를 켜고 끄는 거죠. LED는 지금 7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업에 7번 핀을 출력으로 핀 모드를 설정을 하고 1이 입력되면 시리얼 통신으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가 1이라고 하는 문자면 어떻게 해라? 7번 핀으로 하이, 불을 켜라. 0이면 불을 꺼라. 이런 식으로 동작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걸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은 이렇게 회로도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키보드로 1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불이 켜지죠. 그 다음에 키보드로 0을 입력을 시키면 불이 꺼집니다. 키보드로 2를 입력하면 0. 자, 시리얼 통신으로 컴퓨터에서 2를 보냈을 때, 0을 보냈을 때 이렇게 회로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아두이노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센서, 액추에이터, 그리고 시리얼 통신까지 살펴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목표 기능을 수행하는 아두이노 프로젝트를 개발한다고 할 때, 자, 프로젝트는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해 가야 되는지 개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획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목적, 그리고 수행하려고 하는 기능, 이것들을 명확하게 결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설계 단계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아두이노 보드를 선택하고 이때 같이 이용할 센서, 그리고 액추에이터 등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보드와 센서, 액추에이터를 연결해서 회로를 설계합니다. 이때 직접 부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회로도와 시뮬레이션을 미리 수행해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한다면 조금 더 오류가 나는 상황이나 구현을 하는 시간 등등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팅커캐드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설계가 완벽하게 끝나게 되면 다음으로 실제 소자들을, 부품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회로를 구현하게 됩니다. 또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실제 보드에 업로드해서 동작을 시켜보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여러 번 테스트하고 뭔가 오동작이 나타났을 땐 디버깅을 하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구현을 하는 거죠, 구현. 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초 처음 생각했던 목표가 완성이 된다면 이제 이 프로젝트 완성 결과물은 조금 더 완벽하게 문서화하고 공유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프로젝트를 한번 수행해 본다고 생각하고 실내 적정 온도 알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정의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강의를 만들고 있는 지금 계절은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냉방기를 작동시키게 되는데 절전을 위해서 또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를 시키고 자, 이거에 맞춰서 냉방기를 제어해야겠죠. 그래서 냉방기 자체를 우리가 제어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서는 실내 온도를 측정을 해서 실내 온도가 24도 미만이 되면 불을 켜고 또 29도를 초과하면 또 불을 켜주는 이렇게 경고등을 켜주는 형태로 아두이노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목표와 원하는 기능이 정해졌으니까 자, 어떤 모듈을 사용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실내 온도를 측정을 해야 되겠죠? 실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온도 센서가 필요합니다. 온도 센서에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고 나는 실내 온도를 측정해야 돼. 자, 이 목적에 맞춰서 센서 종류들을 여러분이 살펴보고 자, 그 중에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온도 센서가 전달해주는 데이터는 디지털일까요? 아날로그일까요? 아날로그 데이터를 입력해 줄 것입니다.
아두이노는 측정한 실내 온도값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경고등을 켜도록 출력을 만들어줍니다. 온도 센서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자, 이들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 저는 이 경우에 TMP36이라는 온도 센서로 결정을 했습니다. TMP36은 1도 변할 때마다 10mV씩 변하는 전압이 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도가 0도일 때는 0.5V를 출력해주는 그런 소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온도 센서의 측정 범위는 마이너스 40도에서 125도 실내 온도 측정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이제 고려를 하고 또한 이 센서가 전달해주는 값이 온도는 아니에요. 온도 센서가 전달해주는 값이 온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센서가 전달해주는 값을 기준으로 온도를 계산해내야 됩니다. 이 계산해내는 거에 이 센서의 특징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센서가 측정해주는 값은 이 수식을 통해서 온도로 계산되어집니다. 자,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회로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온도 센서가 측정해주는 데이터는 A0로 입력을 받고 6번 핀과 7번 핀을 이용을 해서 경고등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팅커캐드를 이용을 해서 모의적으로 회로도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TMP 센서가 있고 이렇게 LED 등 두 개를 6번과 7번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동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6번 핀과 7번 핀 헷갈리니까 이렇게 6번과 7번을 각각 레드 LED, 블루 LED로 이름을 이렇게 변경시켜 줬습니다. 매크로처럼 정의를 해준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디지털 핀이니까 출력 모드로 핀 모드를 설정을 해주고, 자, 온도 센서 값도 온도를 잘 측정했는지 찍어봐야 되겠죠. 온도를 잘 측정하고 있는지, 그래서 시리얼 통신을 열어주겠습니다. 자, A0로부터 이렇게 온도 센서가 측정한 값을 받아들입니다. 아날로그 리드로 A0 핀으로부터 값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인 센서 값으로부터 온도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한 온도를 이렇게 출력을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온도 센서가 측정한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거죠. 자, 측정한 실내 온도가 24도보다 낮다면 어떻게 해요? 추워. 그래서 블루 LED를 켜주고 29도보다 높다면 너무 더워 빨간 LED를 켜도록 이렇게 기능을 디자인했습니다. 만약 적정 온도 사이에 있다면 두 LED 모두 불이 꺼지도록 이렇게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은 3초 간격으로 읽어드리도록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 센서가 있고 지금 온도 값을 출력하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동작을 시켜보면 지금 현재 24.7도 정도로 측정이 되죠. 자, 이 온도, 주변 온도를 제가 변경을 시켜보면서 온도의 값을 높여보니까 이제 너무 더워. 그쵸? 자, 적정 온도에서 추운 온도 쪽으로 낮추니까 너무 추워. 파란색 LED가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내가 이 조절하는 여기에 조절되는 주변 온도에 따라서 계산되어지는 온도 값이 지금 유사하게 측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센서 값을 실내 온도로 잘 측정하고 있구나, 잘 계산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번 강의에서는 아두이노가 컴퓨터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리얼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함수에 대해서도 실습을 수행했습니다.
이제까지 4개 차시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아두이노 실습의 기초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스마트팜을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군산대학교 최승호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학습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